삼성백화점은 서초구 서초동에 1989년 12월 1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개관했습니다. 지상 5층에 지하 4층에 22,000여 평의 주차장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두 번째로 컸고 강남 지역의 부유층을 겨냥한 가장 호화로웠던 백화점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호화즈 백화점 삼풍백화점은 직원만 1000명이었고 입주업체만 무려 659개였습니다. A동 1층에는 명품관들이 위치해 샤넬, 루이비통, 디올 등과 같은 초호화 명품 업체들이, 2층에는 여성 의류 전문점, 3층에는 남성 의류 전문점, 4층은 캐주얼과 보통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고가의 스포츠웨어 전문점들이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A동 5층에는 고급 한정 식당들이 줄줄이 입주했으며 지하 1층은 서점, 식품 코너와 스낵 코너, 아케이드몰 등이 들어왔습니다. 지하 2, 3층까지는 주차장이 있었고 4층은 주차장과 기계실이 위치해 있었는데 중앙홀 옆에 B동은 헬스클럽, 수영장, 전시회장 같은 문화생활이 가능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내부는 완공한 후에 화이트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고급 샹들리에와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삼풍백화점에서는 국내 보석전을 개최하고 있었고 국내 유명 디자이너들의 샵이 청담동 다음으로 삼풍백화점에 많이 입점됐습니다. 지하 1층에는 윈디스, 던킨도너츠가 있고 중화식당과 스낵 코너마저도 고가의 외국 간식과 식품, 와인 등을 판매했으며 가장 유명했던 것은 덴마크 치즈 베이커리 매장으로 치즈 하나에만 당시 가격으로 12,000원이나 했습니다. 1995년 핸드폰이 귀했던 시절, 유일하게 삼풍백화점 안에는 핸드폰을 들고 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을 개관하자마자 몰려드는 손님으로 하루에 몇십억씩 매출을 올렸고 그 후 경기도권의 2호점을 개설할 목표와 주식 상장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삼풍백화점은 단 10초 만에 무너지면서 사망자 500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 31명이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형 참사를 내고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살려달라. 그렇지만 살리지 못한 거. 지금 20년이 흘러서도 새벽이나 번뜩번뜩 잠자리에서 그분들이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1995년 6월 29일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삼풍백화점에서 지하 1층 주방용품점에서 근무 중인 유지한 씨는 그날따라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바로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평소라면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틀어주던 곳에서 웬일인지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서 찜통더위로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지하 1층 물품 보관소에서 일하는 산만 씨는 더위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한가했고 다음 날이 알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더위를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5층 일식집 주방 막내 병호 씨는 5층 식당과 절반이 문을 닫고 퇴근을 했는데 자신의 가게에만 정상 영업을 해서 불만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방장에 뛰어라는 다급한 소리를 듣게 됐고 병호 씨는 영문도 모르고 무조건 비싼 계단을 향해 뛰어가게 됐습니다. 그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리더니 암흑 속에 빠졌고 병호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삼풍백화점은 10초 만에 무너져 내렸고 당시 백화점 안에는 손님과 직원들이 1,5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했고 이 사고는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대형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대참사는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 31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삼풍백화점은 갑자기 발생한 큰 사고로 인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컨트롤 타워조차 없이 더 큰 사고 피해가 생겼는데 그 와중에 백화점 잔해 속에서 물건들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잡게 됐는데 이날 붙잡힌 사람만 400여 명이었고 그 중에 백화점의 명품옷을 줍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는 한 여성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며칠 후 사투 끝에 살아남은 사람이 5명이었는데 기둥이 무너진 다른 층들의 사람들은 모두 천장에 짓눌려서 목숨을 잃은 반면 그나마 틈이 생긴 지하 1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조를 하다가 더 이상 생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날짜가 점점 지나자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중장비를 사용하게 됐고 지하에 있던 유지연 씨는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천장과 중장비의 굉음 속에 죽음의 무턱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때 유지연 씨는 죽어야겠다. 죽어도 발견은 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생존자 발굴 작업은 열흘이 지나도 생존된 사람이 없자 포기할 즈음 붕괴사고 11일 만에 당시 20살 청년이었던 최명석 씨가 구출됐습니다. 중장비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던 유지한 씨는 13일 만에 다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구조대가 구출을 했습니다. 유지한 씨가 있던 자리를 확인한 구조대는 그토록 좁은 공간에서 생존한 유지한 씨의 생존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17일째 박승현 씨가 구조됐고 박승현 씨는 가장 오랫동안 매몰된 후에 생존된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조정분 씨 오빠 조종규 씨는 동생을 찾으러 붕괴된 삼풍백화점으로 달려갔는데 종분 씨는 결혼을 앞두고 백화점을 퇴사한 후에 하필 그날에 퇴직금을 받으러 갔고 그날 붕괴 사고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종분 씨의 오빠는 백화점 잔해에서 동생을 찾지 못했고 조종규 씨는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에서 유골을 찾아 헤맸습니다. 난지도 매립장은 붕괴된 잔해를 버린 곳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많은 유족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은 중앙정보부의 창단 멤버였는데 명함은 국제과학문화연구소 관리소장이었지만 미군에 군납을 하게 됐고 중앙정보부를 나와서 건설업에 뛰어들었는데 바로 삼풍건설이었습니다. 이준 회장은 1974년 서초동 일대 미군 숙소 부지였던 자리를 5만 7천 평을 사들였고 이후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이준 회장은 중앙정보부였던 시절의 인맥으로 서초동이 강남 이후 개발될 지역임을 미리 알았는데 평당 20에서 30만 원으로 싼 값에 많은 부지를 사들였던 것입니다. 이후 2호선 서초역 지하철 개통을 하고 업조단지가 모두 서초동으로 이동하고 명문 학교들이 서초동에 몰렸고 땅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했습니다. 이준 회장이 사들인 부지로 삼풍 아파트를 지은 직후부터 매매가가 폭등했고 땅값도 치솟았습니다. 그는 평당 20에서 30만 원에 사들인 부지들이 평당 2,500만 원 올랐고 이준 회장은 이후 백화점 사업에 도전하게 됐고 백화점 부지는 아파트에 적합했지만 서울시를 통해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는 사들인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인허가를 담당하는 말단 공무원부터 구청장까지 그들에게 수시로 떡값을 주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공사가 되자 삼풍백화점은 수시로 도면을 변경했는데 기둥의 굵기, 철근 숫자, 천장과 기둥을 연결하는 지판의 두께 등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줄였습니다. 기둥 속 철근 개수를 16개에서 8개로 변경하고 지판을 두께를 얇게 한 곳도 있지만 설치를 안 한 곳도 있어서 언제 붕괴가 돼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곳은 5층 식당가였는데 이곳은 식당이 아니라 원래 롤러스케이트장이었는데 용도를 불법으로 바꾸게 됐고 그러다 보니 무게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옥상의 냉각탑의 무게는 137톤이었는데 그것도 이동을 하면서 크레인으로 옮겨도 힘든 것을
비용 때문에 롤러에 올려서 끌고 가면서 옥상에 금이 가게 만들어 붕괴의 원인이 됐습니다. 1989년 개장한 삼풍백화점은 오픈 3년 만에 매출 937억, 다음에는 1188억, 그 다음에는 1646억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1989년 12월 1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상품백화점이 탄생됐고 3년 만에 10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게 되자 수시로 공사를 했는데 내부의 벽을 헐어서 손님을 더 많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붕괴 10일 전 식당에서 밥을 먹던 손님들은 식탁 위의 물건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붕괴 5일 전에는 손님 머리 위로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하루 전, 삼풍백화점 붕괴 하루 전 경비원은 백화점을 둘러보다가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5층 식당가를 갔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폭 1m, 깊이 20cm의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경보는 이 사실을 긴급하게 보고했고 시설보수 직원들이 백화점을 둘러본 뒤 경영진에게 위험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첫 번째 지시는 다른 무엇도 아닌 입단속이었습니다. 절대로 기자나 고객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를 하고 정상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경영진은 경비에게 입조심을 하라 라고 했고 싱크홀이 생기고 비뚤어진 식당은 휴업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붕괴 5시간 전 경영진은 붕괴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이 아닌 귀금속 및 고가 상품 대피를 지시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까지 어긋나 있었는데 상품백화점 이한상 사장은 칸막이로 붕괴될 부위를 가리라고 지시했고 당일 국내 보석전이 열리고 있을 때라 귀금속들이 평소보다 많이 전시됐습니다. 붕괴 4시간 전 상평백화점으로 이준 회장까지 도착해 긴급 임원 회의를 진행했지만 구조설계사 13명은 1시간여의 결친 대책회의 끝에 바닥에 내려앉고 있는 A동 건물 5층에 대해 야간 보수 공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설부 차장은 회의가 끝나자 B동 지하 1층 창고로 내려왔고 야간 보수 공사를 위한 작업 준비를 서두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붕괴 30분 전 임원들은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고 회의만 진행했으며 균열이 생기는 소음이 들렸지만 단 한 번의 안내방송도 틀지 않았습니다. 붕괴 5분 전 비상벨이 울렸고 손님들과 종업원 1,500명은 비상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경영진은 탁상회의만 진행했고 결국 단 10초 만에 삼평백화점 A동이 붕괴됐습니다. 회의를 하던 경영진은 B동 건물에 있어서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시설부 차장은 5층에 있던 시설부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올라오라. 매우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 수화기를 통해 엄청난 굉음이 들려오는가 싶더니 전화가 끊어졌고 시설부 차장은 순간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붕괴 사고 당시 조사를 앞둔 이준 회장은 조사하자고 여기 들어오더니 사진 찍으려고 온 거네. 여보쇼. 무너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손님들에게 피해도 가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지는 거야. 알고 싶거는 사장에게 물어보쇼. 라고 하면서 모두를 경악시켰다고 합니다. 삼성백화점 붕괴 전 해인 1994년 10월 21일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그 해인 1995년 4월 28일에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참사가 터지는 등 근래에 유사한 대형 참사가 이어졌지만 이번 사고는 그 둘보다 더 압도적으로 참담했습니다. 또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앞에 두 사고와는 달리 건물 붕괴 조짐이 사전에 감지된 데다 고객들을 대피시킬 기회 또한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경영진들이 경제적 피해로 사실을 묵살하고 영업을 강행하다가 일어난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따라서 이준 회장을 비롯한 백화점 경영진들에 대한 당시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의 수준은 연쇄살인범보다 더 심했고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라는 시위를 벌였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1996년 8월 13일 대법원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중벌은 피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 사고의 살인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여부를 증언해 줄 수 있었던 시설부장이 삼풍백화점에서 사망하는 바람에 그것은 불가능해져 버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이준 회장은 2003년 4월에 만기 출소했고 그해 10월 4일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삼풍백화점의 사장이었던 이현상은 그보다 앞선 2002년 10월 출소했습니다. 사상자가 너무 많아서 손해배상액은 재벌인 이씨 일가 전 재산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서울특별시청에서 모자란 금액을 해결을 했고 결과적으로 사망자 1인당 3억 8천만 원씩 지급되었으며 배상금 총액은 3,317억 원에 달했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기에 어떤 보상금도 유족들의 슬픔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날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한 모든 사망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